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소상공인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탄 고지식 간헐적 단식 중에서 15kg 체중 감량을 하고 근성장 어느 정도 약 3개월 만에 고강도 근력 운동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을 병행해서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처음에 그냥 단식 위주로 급하게 하니까 머리도 빠지고 하던데 제 몸에 맞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서 1일 1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데니 조라는 유튜브를 보면 한 끼에 3,000칼로리 정도까지 먹고 80kg 정도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던데 일반인 기준으로 1일 1식으로 몸 만들기, 즉 유지나 점진적 근비대가 가능한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탄 고지식, 간헐적 단식, 1일 1식 이런 거네요. 저탄 고지. 일단 저탄 고지식으로 하루에 1식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런데 이게 근력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15kg 정도를 감량을 하셨고 또 3개월 동안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서 매일 하루에 1식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유튜버는 하루에 3,000kcal, 하루에 3,000kcal를 먹고 80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1일 1일식이 몸 만들기, 그 몸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많은 대중적인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어떤 특유의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개인의 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고, 성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반영되고 그게 다 포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브로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간헐적 단식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아마 등장이 돼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활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던 것이 간헐적 단식인 방법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넓게 이제 퍼졌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간헐적 단식만을 실시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님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그렇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15kg의 체중을 뺐다. 그런데 매일 어떻게 됐죠? 3시간에서 4시간의 근력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15kg의 감량을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상공인님께서 운동은 하지 않고 만약에 간헐적 단식만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칼로리를 1500kcal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500kcal를 섭취를 한다고 보면 1500kcal를 하루에 세 끼 나눠서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1500kcal를 예를 들어서 두 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오히려 하루에 1500kcal를 세 끼로 나누어서 먹는 사람에 비해서 두 끼로 나누어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만율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적게 나누어서 먹는 방법을 보통 이제 니블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먹는 방법과 한꺼번에 폭식하는 방법, 고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니블링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고깅이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만에 좋지 않고 비만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이런 운동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15kg의 감량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간헐적 단식은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한 이렇게 음식 섭취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왜 간헐적 단식이 비만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만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과 저녁을 거르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 식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거치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체내에서 더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체내에서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예전에 뭐 한 350g 정도 우리 몸에 저장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여기서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예전에 하루에 350g 정도를 저장했다 하면 이런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00g을 저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막 물건을 사재기 하듯이 우리 몸도 그런 비상사태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그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니블링보다는 고깅이 더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정도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고 반드시 운동과 병행했기 때문에 그 간헐적 단식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저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00kcal를 하루에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0kg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3000kcal만 섭취를 하루에 하고 거의 뭐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에 3000kcal를 섭취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가능은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기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상태에서 유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 일식보다는 하루에 먹는 양을 조금씩 나누어서 니블링 방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헐적 단식이 완전히 나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 목적으로 고안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굉장히 브로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상공인님의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